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미국 프로야구 소식부터 알아보죠. 강정호 선수 또 홈런을 쐈군요. 네, 피츠버그 강정호 선수가 오늘 신시내티전에 6번 3루수로 선발 출전해서 2대4로 뒤진 7회에 추격의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는데요. 허리가 빠진 채로 배트를 휘둘렀지만 122km짜리 커브를 정확히 때려서 왼쪽 담장을 넘겼고요. 강정호 선수가 지난 7일에 232일 만에 복귀 전 연타석 홈런을 포함해서 복귀 후 5경기에서 무려 홈런 3방을 터뜨렸고요. 그리고 강정호 선수가 9회에 결승 득점까지 성공하면서 5대4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미네소타 박병호 선수는 볼티모어전에서 3경기 연속 무안타에 그쳤고요. 김현수 선수가 결장에서 맞대결도 불발됐고요. 네. 시애틀 이대호 선수는 템파베이전 연장 10회에 대타로 출전했지만 아쉽게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국내 프로야구의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인천에서는 두산과 SK가 맞붙고 있는데요. 최근에 개인 통산 100승을 올렸던 두산 장원준 선수와 SK 김광현 선수가 선발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SK가 3대2로 근소하게 앞서 있고요. NC는 대전에서 하나를 상대로 3회 초 현재 1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잠실에서는 LG와 삼성이 3회 말 현재 1대1로 맞서 있고요. 광주에서는 3회 말 현재 KT가 기아를 상대로 5대3 리드를 잡고 있고, 부산에서는 3회 말 현재 롯데가 넥센을 상대로 5대0으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야구 보기 참 좋은 날씨더라고요. 네. 네, 이 북한의 축구 대표팀이요, 외국인 감독을 선임했다는데 이게 어떤 인물입니까? 네, NRK 등 노르웨이 언론들이 오늘 노르웨이 출신 안데르센 감독이 비밀리에 북한 축구대표팀과 1년 계약을 맺었고 2주 전에 북한에 입국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올해 53살인 안데르센 감독은 1990년에 독일 분데스리가 득점왕에 올랐고요. 그 이후에 스위스와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프로팀을 맡았습니다. 네, 자, 이 북한 스포츠에서도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 감독을 선임한 이유 뭘까요? 네, 먼저 북한이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보도가 사실일 경우에는 1991년 헝가리 출신 체르나에 이어서 안데르센 감독이 두 번째로 국가대표팀 외국인 사령탑에 이름을 올리게 되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굉장히 폐쇄적인데 15년 만에 외국인 감독을 선임한 게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아무래도 북한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향한 포석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스포츠에서 뭔가 좀 국가의 위상을 높여보려는 것. 이게 정치 뉴스로는 계속 이제 최근에 끝난 이 노동당 대회 이야기를 많이 언급했거든요. 네. 스포츠에서도 또 새로운 시도를 하는군요. 네, 자, 아무래도 외국인 지도자를 선임하다 보면 국제사회에서 또 개방적인 이미지를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또 스포츠에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외국인 감독이 가서 이 북한의 현실을 경험하면서 많이 좀 놀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한편 우려도 또 같이 따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죠. 이 수영의 박태환 선수요, 올림픽 출전 여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박태환 선수가 2014년에 금지 약물이 검출돼서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고요. 네. 올해 3월에 징계가 끝났지만 도핑 징계 만료 후에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규정으로 현재 올림픽에는 나설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네. 박태환 선수가 지난달에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서 리오올림픽 자격 기준은 충족했지만 어제 발표된 리오올림픽 국가대표 명단에는 포함되지는 못했고요. 최근에 박태환 선수가 절까지 하면서 올림픽행을 네. 호소했지만 대한체육회가 박태환만을 위한 규정을 위해서 규정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태환 선수의 리우행 가능성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닫혀 있는 상태인가요? 네, 박태환 선수 입장에서는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네. 국제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가 과거에 도핑 징계가 끝난 선수의 올림픽 출전 불가가 이중 처벌이라면서 선수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만약에 재소할 경우에는 승소할 가능성이 상존하고요. 그래도 판결이 강제성은 없지만 대한체육회가 입장을 고수할 경우에는 국제적인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일단 국내 내부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고요. 재소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방법일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대표 선수와 대한체육회가 또 서로 소송하는 모습도 좋지는 않겠습니다. 네, 지금도 찬반 여론이 여전히 뜨거운 상황인데요. 네. 올림픽 최종 엔트리 마감이 7월 17일이라서 그리고 이제 또 재소할 경우에 2달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박찬호 선수가 이르면은 1, 2주 안에 최종적인 결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네,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네요.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대중문화 현상으로 우리 사회를 진단한다. 문화코드 94.5. 네, 매주 목요일에는 뉴스 안에 담긴 다양한 대중문화의 코드를 읽어보는 시간인데요. 문화코드 94.5. 오늘도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자, 요즘에 이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의 힘이 다양한 방면에서 인정받고 있다. 이런 소식 들려오던데요. 예. 한국 문학에 대해서도 이제 세계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지난 3월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여했던 파리 도서전이요. 네.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네. 가령 이런 것이죠. 한국 작가와의 만남의 자리가 발디딜 틈 없이 성황을 이뤘다든가. 네. 독자 사인회가 있었는데 그 독자 사인회에 테이블마다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는데 어허. 특히나 황석영 작가 앞에 테이블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전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장이 좀 됐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프랑스의 한국 문학 마니아들이 이미 생성이 돼 있고 특히나 황석영 작가처럼 번역본이 다수가 소개되어 있는 그런 작가는요. 네. 고정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 소설가 황석영의 작품이 프랑스에서 이미 한시 연대기하고 개밥바라기 별 그리고 네. 오래된 정원 등의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이런 책들로 이미 작가의 작품 세계에 접해본 분들이 진짜 황석영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마치 무슨 아이돌의 팬사인회를 연상케 하듯이 네. 이렇게 진행됐다고 하는 후문입니다. 근데 이 황석영 작가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강이라든가 김혜란이라든가 김영하라든가 또 은희경이라든가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중견 40, 50대 작가들이 상당히 인기리에 파리 도서전에서 활약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네. 15명의 초청된 한국 작가들 모두 프랑스 시장에는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전망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영국에서요. 네. 4월 14일 날 저녁에 맨 부커상 후보에 우리 한강 작가가 올라왔어요. 네. 세계주의자라고 하는 작품이. 사실 맨 부커상이라고 하면 후보에 오르는 것만 해도 맞습니다. 엄청난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네. 상인데요. 현지 관계자들이 이 한강 작가를 아주 비중 있게 얘기를 하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 지금 5월 16일에 최종 수상자가 발표될 때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전할 정도로 한국 문학이 약진했다는 것을 네. 보여주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여기 좋은 예. 소식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맨부커상 수상작은 저도 해마다 번역되면 찾아서 보거든요. 예. 정말 우리나라 이 문학 한류가 새롭게 이제 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자, 2012년에 이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 이후에 5년 동안 우리나라 문학이 이 세계 시장에서 양과 질에서 다 성장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문학은 대략 한 40여 개의 나라에 진출되어서 번역 출간되고 있다고 한국 문학 번역원에서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요.
지금 뭐 굉장히 평가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반응도 괜찮은데요. 뭐 말씀드렸던 맨부커상 후보에 오른 한강의 채식주의자, 이 작품은 영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모두 23개 나라에 수출이 됐는데요. 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문학의 가장 큰 가시적인 성취는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달에 아마존 도수에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영국에서는 인디펜던트 톱 10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독립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 중에서 가장 뽑는 그런 순위가 있는데 여기서 올라갈 정도로 인정을 받았고요. 28개 나라의 판권이 팔렸고 애니메이션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죠. 이 외에도 이정명의 별을 스치는 바람이 인디펜던트 해외 소설 문학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정유정의 7년의 밤. 이 작품은 이제 장르 문학이에요. 그래서 장르 문학이 얼마나 세계 시장에서 먹힐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참 관심거리였는데 독일의 유력 주간지인 디 차이트가 선정한 2015 범죄 소설 톱 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뭐 이 정도라면은 사실은 우리 문학이 순수 문학뿐만이 아니라 장르 문학에서도 일정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외에도 뭐 공지영의 작품이라든가 조경란의 작품이라든가 김영하의 작품들, 은희경의 작품들이 두루두루 영미권을 중심으로 번역돼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발맞추어서 세계적인 문예지들에서요. 한국 문학 특집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달라져 있는 어떤 대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느낌은 좀 우리나라 영화가 약진하던 초기 같다. 이런 또 이 데자뷰가 있는데. 예,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문학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사실, 이 시장에서도 실감이 된다고요? 실제로요. 우리 해외의 문학들을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에이전시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의 번역원에서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이 에이전시들한테 부담을 갖다 좀 줬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전시들한테 외국 번역만 갖고 와서 소개하고 장사만 하지 말고 우리 작품들을 외국에 좀 많이 소개를 해주면 어떠냐 그랬을 때마다 에이전시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출판사들이 관심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서는 해외 출판사들이 먼저 우리나라 작가와 작품을 특정하면서 소개해달라 혹은 출판하고 싶다라고 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인기 있는 작가 중에 하나가 한강 작가인데요. 이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가 최근에 그렇게 뜨거운 관심을 보였던 것이고, 또 마당을 나온 암탉 같은 경우도 그런 대접을 받았던 작품인데.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나는 뉴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좋은 상품만 골라 글로벌 자산 배분하면서 관리도 받고 철세도 하고 싶다. 는 고객님,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까지 다양한 절세 방법이 미래에셋증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미래에셋증권으로 이사하라.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웨스트우드 트리니티 파이널 테스트. 등산화가 숨을 쉬는가? 타이어 설계 기술로 접지력은 강력한가? 이중 메쉬 공법으로 내구성은 뛰어난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당신의 웨스트우드가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5월에는 티월드로 폼나들이 오세요. 지금 티월드에서는 터닝메카드 점보 시리즈, 방탄소년단 팬사인회, 울트라 코리아 티켓에 가족 캠핑 기획까지 가족 모두에게 폼나는 혜택이 팡팡! 지금 티월드로 폼나들이 오세요. 생활 플랫폼 SK텔레콤 5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네, 목요일의 정면송은요 3316님의 신청곡 신나는 곡을 틀어드릴게요. 웨더걸스가 부르는 It's Raining Man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영화 OST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하늘에서 남자가 비처럼 쏟아져, 이런 가사지만 하늘에서 비처럼 돈이 쏟아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이거는 좀 과도한 욕심인 것 같고요. 하늘에서 비처럼 일자리가 쏟아져서 실업 문제가 좀 해소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의 전소연,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